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2.5 버전이 새로 나왔나 봐요. 제가 그록을 보는데요. 그록을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록에서 하루에 약 한 7가지, 8가지, 때로는 많게는 10가지 정도의 속보 중요한 뉴스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눈에 띄어서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가끔 짧은 쇼츠 영상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이 두 인플루언서가 같이 친구가 타고 이렇게 1시간짜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동안을 촬영했대요. 지금 보시면은 59분을 촬영했는데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고화질로 시청을 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은 야간 운행을 운전을 금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크게 외부로 나가거나 이동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차를 교체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는데 언젠가는 나이를 더 먹어서 스스로 운전에 자신이 없는 시기가 온다면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를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멋집니다. 테슬라를 지금 타는 모든 차량이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차인지 그런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보는 한 60년 전에 어릴 때 만화책에서 본 꿈 같은 이야기들이 벌써 오래전에 실현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차가 속도가 어느 정도냐 30마일 정도인가요? 이게 31마일 시속 한 50km, 48km, 50km 이렇게 되네요. 이 1600이니까 30이면 한 50km, 48km 시속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대화하는 내용에서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편하게 쉬면서 자기 볼일 보고 자기가 할 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운전을 하면은 시속이 50, 우리나라처럼 막 빨리빨리 달리는 저거는 안 되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요새 워낙 도심에서는 40km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30km 이렇게 달리고 실제로 속도를 그렇게 낼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면은 이동하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로가 워낙 복잡해서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율주행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 어떤 걸 체감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기처럼 통신망이 한국은 미국만큼 완벽하게 테슬라 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내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한데 옛날 버전 12.4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버전에 대해서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운전이 서투신 분이나 관계없이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공지능은 사람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식의 상향 평준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지금 어떤 배움이나 정보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다 벗어나서 초월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서 지금까지 자본이나 또는 학력, 스킬의 장벽으로 인해서 진입을 못했던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준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있지만은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이 되면은 약 일자리의 80%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샘 알트만이 주장하는 보편적 고소득으로 풍요롭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소수의 일론 머스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론 머스크 같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제가 그 메타 라마 3.1 어제 설치를 했었죠. 로컬에다가 가장 작은 버전을 설치를 해서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데이터 학습도 지키고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다 이 테슬라 차량에도 집약이 된 거죠. 첨단 반도체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서 당장의 일자리에 위협을 받거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작은 기업과 그리고 광고나 홍보 분야 뭐 또는 디자인 분야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렇지만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터부시할 필요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이야기를 걱정을 하시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뭐 걱정을 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끼리 싸움을 붙여서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말씀드렸지만 제미나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제미나이를 클로드 3.5에다가 검증을 하고 또 GPT 옴니 부분을 제미나이 검증해서 오류를 잡아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현명하게 씁니다. 인공지능은 주인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돈 내고 쓰는 거고 무료 버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현명하게 쓰시면 되죠.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이 뭐 거기에서 주는 답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복사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는 분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확히는 제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영화 대본이나 창작이나 또 작가들이 만들어 온 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GPT에서도 벌써 이런 저작권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시 같은 것도 GPT-4에서 잘 안 되죠. 원문을 읽어주거나 뭐 이런 원문을 100% 번역하는 것도 잘 안 해주려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로그인을 해야 되는 카페, 블로그 또는 공공기관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들, 그걸 떠나서 아예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노하우나 방법, 책으로 펼쳐내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이 거의 안 돼 있죠. 그래서 학습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는 성능은 좋아지지만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인공지능에서 강자가 될 거다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근데 과연 이 인공지능이 전체가 학습이 안 돼 있고 특히나 전공 분야의 미세한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를 보면은 이게 어차피 데이터가 검색을 통해서 최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 또는 뭐 가장 빠른 게 클로드 3.5 소넷이 전체 데이터도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만 내용만 가지고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24년 4월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이 인공지능이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아니라 없는 정보를 요구를 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되어 있고 어느 거는 모르고 이런 거는 알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현재 시점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답을 못 준다,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프롬프팅을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검색을 해서 링크를 제공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심하게는 늘 자주 쓰는 프롬프팅이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고 팩트만 기반을 해서 작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프롬프팅으로 요청으로 원천 차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양이 방대한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올리고 업로드를 하고 그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읽어가지고 모든 걸 다 읽고 파악해서 나한테 답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칩니다. 그게 인간도 그렇게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이트에 가면은 그 인공지능을 전부 다 분석해서 한꺼번에 올려놓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인공지능이 언제까지 학습이 됐는지 언제까지 학습이 안 됐는지 다 나와요. 그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고 얘는
과거의 자료, 최신 자료를 물으면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떤 부분은 학습이 됐고 학습이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100% 전지전능한 인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학습을 마치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언제까지 학습이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공지능의 기본에 대한, 근본에 대한, 학습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잖아요.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게 그거잖아요. 학습시킨 대로 답을 하고 얘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라는 기능도 있는 거죠. 온도를 가지고 사실에 가까운 쪽으로 한다든가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든가, 또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크리에이티브 팩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가, 창의성을 줄일 것인가, 높일 것인가, 이런 걸 조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100%다 똑같이 하는 걸 원하는데 그건 복사기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고 생성기가 아니죠. 그건 복사기예요.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미지 생성기를 쓰시면서도 복사기 같은 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수없이 많은 편집 툴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까워지도록 계속 발전이 되겠죠. 복사 기능도 갖다가 들어가고 이러면 좋겠죠. 그럼 어도비나 예를 들어서 캔버나 그걸 활용해서 디자이너들은 다 실직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실현이 됐을 때 파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테슬라의 이 12.5를 갖다가 그냥 감상하면서 편안하게 토크쇼 같은 기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아재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놀랍네요.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머릿속에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나 탈옥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다루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테슬라의 자율운행 차량에 주행하는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제가 몇 마디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그록의 소식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그록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가장, 토트넘이 일본에서 고베인가요? 아우디컵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도 탑 뉴스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서치 GPT를 론칭했다, 기술 뉴스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시즌이 가까워지니까 내시빌에 있는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 그록을 유료로 구독을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이거는 아니어도 내가 검색을 하거나 이러면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활용을 해요. 한 1분짜리 정도 영상인데 환영 인파들이 있고 지나간다는 소식에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토트넘 하스퍼가 협상이 뭐 마이너리티 스테이크 세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누구를 파나 봐요. 작은 축구 클럽에다가 임대를 주거나. 그리고 뭐 리플과 미국 정권감독위원회의 마지막 판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RFK 주니어가 400만 BTC를 제안했다. 뭐 그다음에 시네이터 스캇 상원 의원이 뭐 비트코인 아메리카에 대해서 무슨 창시자 애드보케이스트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올림픽의 실수, 사우스 코리아 미스라이클 인트로듀스드 에스 노스 코리아, 뭐 이렇게, 이거는 안 좋은 뉴스 같아요. 뭐 이게 어떤 뉴스인지 모르겠네요. 보면은 여기에서 궁금하네요. 오거나이즈는 사우스 코리아의 운동선수를 북한처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군요. 이게 파리 올림픽 주최자가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는 동안에 노스코리아로서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을 소개를 하는 실수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새 같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시기에 참 파리도 보면은 프랑스도 마크롱이 정신이 없어서 한국 방산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유럽 영내 조달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체코에서 30조 원 원전 수주를 EDF가 우리 한수원에 지니까
살짝 그 소심한 복수인가요? 그런 생각.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데 대해서 IOC가 사과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룹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식 그리고 재미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주행 모습을 보시면서 아재가 생각하는 저의 단상과 생각을 여러분들께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